한국생명 교육 매니저 정우진입니다. 7월 영업 전략 교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흥국생명 상품 많이 판매해 보셨습니까, 팀장님들? 혹시? 많이 안 해보셨죠? 그래서 오늘 교육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업계 전반으로 봤을 때 생보 전부 다 합쳐서 종신보험을 제외한 보장성 보험은 지난달에 저희 흥국생명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제외한 보장성 보험 메리트가 그만큼 있다 보니까 많은 팀장님들이 이제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품들이, 어떤 설계안들이 좀 효과적일지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세 가지로 가져왔습니다. 암플랜하고 2대 진단비, 그리고 마지막 치매 담은 시니어. 특히 치매 담은 시니어는 저희의 주력 상품이에요. 그래서 제일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가져왔고, 이름이 치매 담은 시니어지만 사실 치매가 정말 조금 담겼어요. 요즘은 치매가 거의 주력은 아니고요. 웬만해서는 시니어, 장기 요양과 관련된 상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교육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암플랜 먼저 시작을 해볼 건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팀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만나시는 고객님들 중에 암 진단비 없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있습니다. 다 있죠. 사실 암보험은 보험 중에 보험이니까 암 진단비 없으신 분은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고객님들이 암 진단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과 관련해서는 늘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관련된 담보를 늘 찾으시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높은 보험금을 받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국내에서 혹시 암에 진단받고 나서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지원이 뭐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산정 특례입니다. 산정 특례가 적용됐을 때 본인 부담률은 몇 프로일까요? 5%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럼 그 5%의 금액이 실손 청구가 되나요? 되죠? 되나요?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객님들 입장에서 암에 걸리고 나서 치료비용 산정특례 적용돼서 5%에다가 실손 청구까지 해서 돌려받으면은 부담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암과 관련된 담보를 늘 찾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로또? 보험금을 이제 더 많이 타시려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임상 현장에서 고객님들이 꼭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치료만 받으시는 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높은 치료 비용이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비급여 항목하고 급여 항목 중에서는 완전 본인 부담금 항목이에요. 그걸 보장하는 담보가 바로 하이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 하이클래스 항암 약물 치료비가 이제 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처럼 사실 경기에 영향을 받아서 보험을 뭔가 가입하는데 고객님들이 좀 꺼려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특히나 이런 가성비 좋은 플랜이 훨씬 더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장 범위는 진료비 영수증상에서 이제 비급여 항목과 급여 부분 중에서 전액 본인 부담. 전액 본인 부담은 원래 비급여는 아니에요. 급여지만 건강보험 재정상 전액 본인 부담을 시키겠다 나와 있는 영역인데 이 영역은 산정특례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 부담을 느끼는 영역이고 여기만 골라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게 바로 하이클래스예요. 조건부다 보니까 당연히 암주요 치료비, 나와 있는 암주요 치료비보다는 훨씬 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기준으로 40세 기준으로 설계를 했을 때도 암주요 치료비 하이클래스로 설계하시면 2천만 원, 연 2천만 원, 항암약물 치료비 연 3천만 원씩 넣으셔도 합계 보험료가 16,000원, 최소 보험료가 안 나옵니다. 이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객님들이 조금 높은 보험료를 꺼려하시는 분위기 속에서는 가성비 있는 플랜으로 제안해 주시면은 거부감이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 플랜에서 이런 하이클래스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로 설계를 했을 때 장점은 하나가 바로 갑상선암하고 기타 피부암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갑상선암 관련해서 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비급여 치료가 뭐가 있죠? 네?
맞아요. 다벤치요. 다벤치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다벤치 로봇 수술 저희 흥국생명 일반암은 5,000, 특정암은 1,500까지 들어갑니다. 이것도 보험료가 40세 남성 기준으로 설계해 보시면 굉장히 저렴해요. 이것까지 얹어도 최소 보험료가 나올락 말락합니다. 그런데 아까 암주여 치료비에서 일단 연에 2천만 원 넣으시고 보통 항암 약물 치료는 안 받으세요. 갑상선 암으로는 웬만해선 잘 안 받으세요.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거의 드물기 때문에 여기 특정암 1,500과 아까 암주여 치료바 합치셔도 2만 원도 안 되는 보험료에 받으시는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진단비를 대체하기에 훨씬 탁월한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험업계에서 지금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담보 중에 하나가 중입자 방사선 치료입니다. 중입자 방사선 치료. 회사마다 나와 있는 형태가 조금씩 다르죠. 어디는 갱신형으로 설계가 되고 어디는 비갱신 뭐 다양하게 있을 텐데 저희는 갱신, 비갱신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도 5천 가능하고 더불어서 항암 방사선하고 약물치료 각각 7천씩 한도가 뭐 15세에서 80세 건강체 유병자 모두 동일해요. 한도가 전부 다 7천까지 다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사상의 문제지 이분이 유병자라고 해서 한도가 3천 혹은 2천 이렇게 낮아지지 않아요. 전부 다 7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합산해서 이제 중입자 치료를 받으셨을 때는 1억 2천까지 들어가게끔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급여 관련된 수술들을 넣어주시면 좋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남녀 발병률 1위 암이 뭐죠? 위암? 남녀 발병률 1위 암이 아까 방금 나왔어요. 갑상선암이에요. 갑상선암. 예. 갑상선암이에요. 여성분들 1위가 갑상선이고 2위가 유방암입니다. 근데 둘은 거의 순위가 왔다 갔다 해요. 그 정도로 이제 갑상선암이 일단 많고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한 6위 정도 되는데 남녀를 합쳤을 때 1위는 어쨌거나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암에 진단받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클래스나 뭐 다빈치 로봇 수술 물론 좋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또 저희 흥국생명만 아직까지는 흥국생명만 가지고 있는 좋은 플랜이 있습니다. 바로 전이암 생활비예요. 전이암 종신생활비가 저희 흥국생명에 있는 유일하게 흥국생명만 가지고 있는 담보입니다. 종신생활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험업계에서 지금 죽을 때까지 질병을 원인으로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활비로 주는 거예요. 생활비로. 몰라요. 지금 아직 몇 개 회사에 중증 치매 생활자금이 남아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걸 제외하면은 질병으로 주는 거 전이암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이암 생활비는 저희가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흥국생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갑상선암과 관련해서 효과가 좋느냐라고 했을 때 갑상선암 환자분들 저희 청구 자체 뭐 통계를 살피든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살펴보시든 전이 확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확률로 따지면은 남성의 전이율이 55%, 여자가 조금 더 낮은데요. 여성은 갑상선암 진단받는 숫자 자체가 많기 때문에 총량으로 따지면 여성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이 코드를 받고 왔을 때 흔히 이렇게 일반암 약관 보시면은 갑상선암과 관련된 코드가 뭐죠? 맞아요. C73. 근데 전이가 됐을 때는 C77, 78, 79 이런 코드를 받아오세요. 근데 일반암 관련된 약관 보면은 C76에서 80은 일반암처럼 써 있어요. 일반암 약관에 그냥 표로만 보시면은. 근데 그것만 보고 일반암과 관련돼서 치료비용이 나간다, 보험금이 나간다? 안 나가요. 그렇게 안내하시면 안 돼요. 원래 보험은 작은 글씨 중요해요. 그 일반암 관련된 약관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C76에서 80 사이는 원발 부위가 확인되면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써 있어요. 그럼 C73, C77 갑상선에서 전이 코드 받아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시냐? 결국 기갑경제 소외감으로 치료 비용을 받으십니다. 근데 지금 업계에 나와 있는 전이암과 관련된 건 전부 다 C77, 78, 79를 전이암으로 확실하게 분류를 해서 보장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암 환자분들 전이 코드를 함께 받아오시면 죽을 때까지 생활비가 나옵니다. 10년간은 100% 지급, 10년 이후부터는 50% 지급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 가입하셨을 때 30년 생존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면은 2억 4천만 원. 만약에 생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받아가시는 금액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 플랜이 이제 어떻게 보면 흥국생명만 가능한 플랜이기 때문에 갑상선암 환자들, 특히나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이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갑상선은 암 성질을 보시면 유두암, 뭐 여포성암, 수질성암 다양하게 있는데 갑상선 유두암으로 판명나는 비율이 80%가 넘어요. 국내에서는. 그 갑상선 유두암으로 판명 났을 때 그 유두암의 특징 자체가 림프절을 따라 전이가 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렇게 77 코드를 받아오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2개 받아오셨을 때 77 코드, 전이암 코드니까 죽을 때까지 생활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유방암 진단 이후에 겨드랑이 림프를 따라서 또 전이가 되는 사례가 있어요. 요건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로 림프만 전이된 게 아니라 뼈랑 폐까지도 전이가 돼서 C77, 78, 79 코드를 셋 다 받아오신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죽을 때까지 생활비가 지급될 수 있는 게 바로 저희 흥국생명에만 있기 때문에 관련된 담보를 넣어서 설계를 해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우선은 지난달부터 추천드리고 있는 플랜은 이겁니다. 삼태노 간편건강보험에서 20년남 100세 만기 설계했을 때 주계약 최소로 넣으시고 다벤치 로보담 수술 5,000, 특정암 1,500 한꺼번에 넣으시고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 연 1,000만 원, 하이클래스 항암약물 치료 연 2,000, 그 다음에 항암 약물 방사선 기본으로 각각 1,000씩만 넣고 항암 중입자 방사선 5,000 이렇게 넣으시면은 50세 기준으로 남자분 37,000원, 여자분 25,000원 나옵니다. 60세 분들은 남성분 53,000원, 여자는 25,000원 나와요. 보험료가 비슷하죠? 이렇게 설계하시면 여성분들 전 연령 2만 원대 나옵니다. 네.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설명드린 전이암 생활비 같은 걸 딱 넣어주시면 이제 3만 원 혹은 4만 원 요 사이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 좋은 플랜이 가능합니다. 지금에 와서 60세 남성분 53,000원 일반암 진단비로 치환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한 2,000 들어가나요? 지금 진단비를 2,000 업셀링 해주실 게 아니라 치료비용, 고가의 치료비용, 비급여 관련된 치료비용을 준비하실 수 있게끔 담보를 마련해 주시면 고객님들 입장에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게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암 관련 플랜으로는 이번 달에 강조드리는 건 비급여 관련된 플랜입니다. 비급여 관련돼서 담보를 충분히 넣으실 수 있고요. 특히나 욕심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항암 약물하고 방사선 저희 7,000까지 구분 없이 유병자 연령대 구분 없이 다 들어가니까요. 예, 그것까지 함께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암 약물하고 방사선은 업계에서 최소 수준의 보험료예요. 그래서 다른 데랑 비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안내드릴 플랜은 2대 진단비입니다. 2대 진단비. 2대 진단비, 저희 건강치로 설계하시나 유병자로 설계하시나 또 요것도 뇌어 진단비 1,000씩 했을 때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무슨 재주가 있어서 왜 이렇게 업계에서 저렴한 보험료를 낼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유해지 설계는 저희가 불가능해요. 대신에 무해지 설계에서 타사 대비했을 때 뭐로 비교해 보시든 보험료가 업계 최저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넣고는 사실 보험료를 이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텐데 저희는 최소 보험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무해지 설계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것도 연령 구분, 유병자 구분 없이 15세에서 80세까지 한도 4,000까지 들어갑니다. 만약에 한 70세 고령자분들 유병자다 타사에서 한도 어느 정도 나오나요? 유병자분들 한도 많이 나오나요? 뇌어 진단비, 2대 진단비? 이만큼 나오나요? 이만큼 나오는 회사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는 전 연령 유병자 건강치 구분 없이 4,000까지 들어가요. 제가 그 한 4년 전에 저도 이제 현장에서 한 7년은 일했기 때문에 그 4년 전에 제가 일을 했을 때 그 DB 고객이었는데 거제도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 고현 버스 터미널까지 5시간에 걸려 이제 버스 타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분이 본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일으켜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가족을 부르려고 했더니 말이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소리도 잘 안 나오고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도움도 못 구한 채로 그냥 나 죽었다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앞이 쫙 환해지더래요. 그러더니 몸이 탁 일으켜져서 큰일 났다 이러면서 뭔가 몸에 이상이 생겼다. 119 바로 불러서 병원을 갔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뇌경색이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냥 운이 되게 좋았던 거죠. 그 혈전이 딱 막았다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혈관이니까 어쨌든 피가 흐르니까 다행히 바로 떨어져 나가서 병원을 직접 가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갖고 있었던 보험이 딱 CI 보험이었어요. 지방분들은 아직도 CI 보험 갖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근데 CI 보험이면 그런 상태에서 보험금이 나가나요? 나가나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당연히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없으니까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5시간에 걸쳐서 제가 내려갔는데 이분이 보험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 또 거기서도 제가 5시간을 설득을 했어요. 카페에서. 커피만 몇 잔 먹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그분을 결국 설득해서 뇌어 진단비를 리모델링 해드리는데 그때 당시 한도가 1,000밖에 안 나올 때여가지고 1,000만 원씩만 넣어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이렇게까지 한도 높게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은 더 크게 준비해드렸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아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담보를 볼 때마다 옛날 제 고객들도 대입을 해보면서 생각이 드는데 사실 뇌어 진단비, 이대 진단비를 잘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의외로 보장 분석 한 번씩 돌려보시다 보면은 옛날 담보로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뇌어 진단비로 꼭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뇌 심장 관련된 환자 추이를 보시면은 증가율이 높잖아요. 이게 그냥 혈관 질환 자체가 늘어났다라기보단 지금은 검사 주기가 굉장히 짧고 검사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 잡지 못하던 것도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보험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사실은 동일한 검사를 받아도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거를 빠르게 뇌어 진단비로 바꿔주시면 주실수록 고객님들께도 혜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080도 2, 3만 원대로 100세까지 준비하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80세 기준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보시면은 남성분들은 2,000 넣었을 때 5만 원, 여성분은 4만 1,000원 나와요. 네, 80세를 기준으로 해도. 중입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여기다가 중입자를 넣으셔야죠. 네, 이대 진단비하고 중입자는 별개죠. 이제 이 중입자는 항암 관련된 담보니까 이 상품에 넣으실 수 있어요. 아까 네. 앞에 화면에 보니까 5천까지. 네, 어떤 거요? 중입자요? 예, 중입자요. 이건 이대 진단비요. 네, 80세까지요. 80세 기준으로 설계해도 남자분이 5만 원, 여성분이 4만 1,000원 나오기 때문에 뇌어 1,000씩 넣어주시면 이것도 2만 원대 나와요. 2만 원대 나와요. 아니요, 보험료 차이 거의 없어요. 네. 이게 갱신으로 하나 비갱신으로 하나 거의 차이가 없는데 몇백 원이라도 싸게 하려고 저희가 갱신으로 한 거예요. 80세 기준이면은. 네. 그리고 80세에서 만약에 이분이 100세보다 더 나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100세 만기는 정말 거기서 끝이지만 얘는 한 번이라도 기회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80세면은 저희는 웬만하면 갱신형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80세면은. 네. 보험회사가 그 약관 보시면은 이분이 100세가 넘어가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100세 전까지는 그 고객이 갱신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은 받아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4천까지요. 네. 한도는 4천까지 다 됩니다. 15세에서 80세 건강체 유병자 다 한도는 4천인데 그렇게까지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제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 근데 보통 2천씩은 준비를 하시곤 하고 만약에 최소 보험료로 하시겠다 하면은 1,000만 원 넣어주시면 딱 2만 원대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뇌어 진단비 타사 대비 저렴하면서도 이제 한도 높게 들어가는 회사가 저희 흥국생명입니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꼭 보장 분석 한 번씩 해보시다가 이대 진단비 없는 분 보시면은 저희 쪽으로 의뢰 주시면 설계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저희 주력 상품 치매에 담은 시니어입니다. 제일 중요한 상품이에요. 치매에 담은 시니어인데 시니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면 당연히 장기 요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장기 요양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담보 관련해서는 저희 복합제거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 마지막으로 시니어 특정질환 진단비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우선 복합제거와 관련돼서 들어가기에 앞서 통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신청자가 지금 100만 명 시대라고 했는데 100만 명 시대가 아니라 그냥 150만 명 훌쩍 넘어갑니다. 이미. 누적 신청자가 150만 명 넘어가요. 근데 신청한다고 전부 다 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죠.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서 인정된 사람 자체만 따지면 작년 6월 기준으로는 113만 명입니다. 113만 명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여기 등급,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이렇게 등급은 총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로 등급을 판정받으시고 나서 나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겠죠. 1, 2등급 분들은 뭐로 구분을 합니까? 보통 이분들은 어디 가 계실까요? 네. 길에서 이렇게 실버카 끌고 다니시는 분들 몇 등급 정도 되실까요? 네. 몇 등급이요? 네, 보통 3, 4등급이에요. 3, 4등급. 4등급에 가까울 확률이 높아요. 1, 2등급 분들은 길에서 볼 수 있나요? 없어요. 1, 2등급 분들은 누워 계시는 분들이에요. 길에서는 볼 수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시설 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시설은 요양,
요양원입니다. 요양병원 아니에요. 요양원입니다. 나머지 등급분들은 집에서 케어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해서 재가 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지지원 등급하고 5등급은 치매가 있을 때 시작할 수 있는 등급이에요. 그러면 치매가 없는 분들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등급은 뭐다? 네? 4등급이에요. 4등급. 네.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가 있을 때 시작할 수 있는 등급이에요. 5등급 분들 4등급, 3등급으로 장기요양 점수가 높아지면 바뀔 수 있어요. 등급. 근데 4등급 분들이 치매 없이 인정 점수 낮아졌다고 5등급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치매가 있으셔야 돼요. 요거 등급 구분은 꼭 해주셔야 되고요. 여담이지만 보험회사에서 이제 재가 관련된 담보, 시설 관련된 담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설 관련된 담보에서도 경증 시설이 있고 중증 시설이 있습니다. 중증 시설은 보통 1, 2등급을 보장을 해요. 경증 시설은 1에서 5등급을 보장합니다. 그럼 고객님이 1에서 5등급 가입하시고 4등급 판정받은 다음에 요양원 가면 보험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경증 시설로 가입하셨어요. 보장보험이 1에서 5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4등급 받고 요양원 가셨어요. 보험금이 나오나요? 안 나오는 분이 더 많아요. 안 나오는 분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경증 시설은 시설에 갔다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시설 급여를 이용했을 때 돈을 줍니다. 시설에 간다는 게 시설 급여를 이용하는 거랑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시설은 내 돈 내고 갈 수도 있어요. 뭐 요양원장 특별 승인으로 갈 수도 있고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기준은 나라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급여 자체가 이분들 재가 등급이면 재가 급여 대상자예요. 근데 내용 변경, 급여 내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서 이 사람 재가 등급이지만 시설 급여를 받게 해드리겠습니다를 인정받고 요양원에 가셔야 돈이 나와요. 그래서 경증으로 그냥 가입을 시켜드리고 4등급 받고 요양원 가면 돈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은 민원의 소지가 생깁니다. 위험합니다. 시설 급여를 이용했을 때만 보험금이 나와요. 그럼 3, 4등급 분들 시설 급여 받으실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꽤 높아요. 보통은 치매가 있으시거나 내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 아예 없거나 거주 환경이 너무 안 좋거나 셋 중에 하나는 충족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5등급 분들은 치매가 있으시기 때문에 서류가 복잡할 뿐 통과는 종종 됩니다. 근데 3, 4등급 분들은 웬만해선 잘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녀랑 같이 안 살아요. 자녀 경기도 사시네. 와서 케어하라 하세요. 잘 안 바꿔줘요. 웬만해선 잘 안 바꿔줘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시설은 그냥 중증으로 준비를 시켜주시는 게 좀 더 좋다. 효율적이다. 라고. 재가는 되죠? 4등급 받아. 그럼요. 재가는 되죠. 애초에 재가 등급 분들이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시설로 넣으실 때는 웬만해서 중증으로 넣으시는 게 좀 더 효율이 좋다라는 거는 그냥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련돼서 이제 통계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 작년 6월 기준으로 113만 명인데 통계를 보시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 4등급 그리고 3등급입니다. 113만 명 중에 82만 명이 3, 4등급에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가하고 시설 관련돼서 이용 비중 보시면 시설 15%죠. 뒤에 재가 항목 보시면은 가장 이용 비율이 높은 게 방문 요양입니다. 재가 관련해서 두 번째는 복지연구, 세 번째가 주야간 보호예요. 이렇게 통계를 보시면서 고객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내가 접근해야 좋을지 미리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뭐 담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장기요양 관련된 준비가 돼 있다, 혹은 이 사람한테 없는 걸 업셀링 해주겠다라고 포인트를 잡으시면 당연히 보험회사가 다룬 지 얼마 안 되는 인지지원 등급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인지지원 등급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재가 서비스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은 방문 요양 못 받아요. 인지지원 등급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는 주야간 보호하고 복지연구예요. 보험회사가 다룬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업셀링을 포인트로 두시면 인지지원 등급 분들 주야간 보호하고 복지연구 관련된 담보를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만나는 고객, 이 사람이 장기요양과 관련된 담보가 아예 없다, 혹은 이 사람이 나중에 언젠가 보험금을 꼭 받게끔 보험금 받을 확률을 높여주겠다 생각하시면 포인트를 3, 4등급에 두시고 방문 요양에 들어가게끔 설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포인트를 두고 고객님들한테 접근하면 셀링이 아무래도 좀 더 간편해지겠죠. 이렇게 포인트를 두셨을 때 방문 요양에 들어가는 담보가 바로 복합재가입니다. 복합재가 지금 업계에 나와 있는 회사가 딱 3개 회사 있어요. 저희 포함해서 3개 회사인데 3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재가 항목 중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는지
딱 보고 네, 복지용구가 빠져 있습니다. 복지용구. 제가 항목은 원래 6가지예요. 고객님들한테 보통 설명할 때는 3방문 2보호 1용품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3방문 2보호 1용품. 방문에 3가지, 보호에 2가지, 용품에 1가지. 네, 이렇게 설명하시면 고객님들도 기억하시기가 쉬워요. 방문에 3가지가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방문 요양, 간호사가 방문하는 방문 간호, 목욕차가 방문하는 방문 목욕이 있습니다. 보호엔 2가지가 있어요. 일정 기간만 보호해주는 단기 보호,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노치원, 주야간 보호, 이렇게 보호 2가지. 마지막이 복지용품입니다. 근데 복합재가는 그 복지용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가지 중에 2가지를 이용하는 게 지급 조건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 달, 특히 이번 주 7일까지는 복합재가 한도가 65세까지는 150만 원 한도로 높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지급 기준을 보시면은 가입하시고 나서 면책 기간 당연 90일 있고 그 이후에 장기 요양 등급 판정 받으시고 나서 주야간 보호 10일 이용, 방문 요양 1일 이용하면은 지급이 되고 만약에 주야간 보호만 이용하면은 당연히 부지급입니다. 그래서 같은 달 내에 2가지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주야간 보호 10일 이용 가능한가요?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해요. 방문 요양 1일 이용 가능한가요? 가능은 해요. 근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면 업체들이 안 받아줘요. 10일만 이용하겠다. 주야간 보호 하루만 가도 보험금 나오나요? 보험금은 나와요. 근데 업체가 안 받아줘요. 하루 이용하겠다. 이런 거 잘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는 게 사실 지급 조건은 맞으나 현실적으로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야간 보호 20일 이용하고 방문 요양 7일 이용하겠다. 그러면은 난이도는 더 쉬워져요. 받아주는 업체는 많을 테니까. 근데 각각의 업체를 찾아서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스케줄링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청구를 잘 하시고 그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이 이용에 조금 제한이 있곤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난이도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 3월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통합재가 서비스를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가정방문형이 있고 주야간 보호형이 있어요. 주야간 보호형은 그 노치원 센터에서 나머지 다른 재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거고 가정방문형은 방문요양 업체에서 나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방문형, 이거는 고객이 찾아가는 형태예요. 2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올해 3월에 이걸 승인 내자마자 바로 통과된 업체가 190개입니다. 전국에.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225개소. 주야간 보호센터 나라에서 운영하나요? 그 개인 사업자인가요? 개인 사업자예요. 여기 창업도 많고 폐업도 많은 업종인데 얘네도 지금 먹고 살 길을 이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해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원들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데 이제 합의가 이르렀습니다. 이거를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나서 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양식조차 바뀌었어요. 원래 2가지 서비스 이용하시면 2장 냈어야 됐습니다. 지금은 1장에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2가지 서비스 이용했다. 그러면 이렇게 통합재가 서비스를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전국에 있는 주야간 보호센터나 이 장기요양 관련된 요양, 방문 요양을 제공하던 기관들이 지금 통합재가 서비스를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시설을 개선하고 관련된 요양보호사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빠르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보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청구가 많아져서 손해율이 무지무지하게 올라갈 겁니다. 저는 이 담보 보면서 지금 이게 3월에 통과되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예전에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처음 나왔을 때 보험료 기억하세요? 1억 넣었을 때 얼마 정도 했나요? 예. 1억 넣었을 때 막 8,900원 하고 조금 1년 지나도 한 1,200원, 1,300원 하다가 지금 와서 1억 넣으면 얼마 나오죠? 7, 8천원까지도 나와요. 손해율이 적용되니까 보험료가 무지하게 오른 겁니다. 복합재가가 지금 향후 2, 3년 내에 손해율이 굉장히 빠르게 오를 담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네. 그 회원 등록을 협회에 놓으면 그것도 알아서 다. 협회에 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네. 개인. 맞아요. 이 기관에다 등록해서 내가 2가지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그럼 제공기록지도 그냥 간편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주야간 보호센터를 네. 활용할 수 있어요. 맞죠. 지금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주야간 보호형, 이 주야간 보호형은 주야간 업체에서 앞으로 그 방문 요양까지 같이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거기는 보통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도 아니죠.
그렇게 등록은 또 안 받아주겠지만 지금은 업체 2개를 찾아야 되던 게 하나의 업체에서 스케줄을 알아서 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야간을 등록을 했을 때 주야간에 이번 달에 그러면 뭐 15회 이용하시고 나머지 방문 요양은 언제로 해드리겠습니다를 다 해주니까 고객들은 난이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집 앞에서 주야간 보호센터 등록하고 방문 요양 찾아봤더니 집 근처에 해주는 데가 없어. 그럼 막 멀리 찾아야 되는데 아프신 분들이 가족분 도움 없이 이거 업체 찾나요? 못 찾아요. 다 이 장기 요양 관련된 담보들은 지금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다 도와줘서 업체들을 찾아서 등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기관에서 다 해준다면 난이도가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제가 관련돼서 지금 통과가 되고 나서 복합제가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향후 2, 3년 내에 손해율이 굉장히 올라갈 담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요양과 관련돼서 저희가 추가할 수 있는 담보가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 요양 특약이 있어요. 이거 가족인 방문 요양사, 가족 방문 요양은 흥국생명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이미 제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환자를 돌봤을 때 나라에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미. 보통 뭐 업체를 끼고 이제 하다 보니까 40에서 한 70만 원 정도 사이로 월에 이제 최대 서비스를 제공하면 70만 원 정도 뗄 거 떼고 나면 그 정도를 받으시는데 그걸로 사실 생활하시기에는 부족하죠. 그런데 이 장점이 있어요. 가족이 돌봤을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돌봤을 때 환자 입장에서 아픈 환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내 가족이 혹은 친근한 사람이 나를 돌본다는 데서 오는 안정감이 굉장하고요. 그리고 가족을 돌봄으로써 또 경제활동이 됐다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돈도 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충분하지 않고 만약에 요양보호사로서 나를 챙겨주는 가족에게 어떤 사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담보가 바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특약입니다. 이 담보는 저희 100만 원까지 한도로 들어가요.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요양보호사가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요양보호사에 가족분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돌봤을 때 내가 돈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줄 수는 있어도 어쨌거나 담보 자체, 피보험자가 될 사람은 요양보호사의 가족이어야 됩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양보호사를 가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타겟팅을 요양보호사한테 접근을 해보실 수는 있죠. 왜냐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빠르니까 설명하시긴 쉬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타겟팅을 하기 어렵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요양보호사는 설명하기 쉬워서 타겟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누가 가입하든 큰 관계는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률 몇 프로인지 아세요? 5년 통계. 5년간 통계 봤을 때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률 75%입니다. 요양보호사 합격률, 5년 합격률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90%예요. 90%. 요양보호사 합격률 90%입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취득 난이도가. 지금 자격증이 없어도 이거는 가입 시점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청구할 일이 생겼을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나서 청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겟팅을 요양보호사로 하면 팔기 쉽다는 개념이지 사실 피보험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인 요양보호사까지 활용해서 담보를 설계해 주시면은 이제 방문요양 관련해서 받으실 수 있는 한도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관련돼서 가족요양 플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랜으로 복합제가 100만 원에 가족인 방문요양 100만 원 두 개 넣고 설계를 해보시면은 방문요양 가족인 방문요양 이용하셨을 때 복합제가 하나 이용한 거 인정되나요? 복합제가는 2개 이용해야 되잖아요. 가족인 방문요양 이용했을 때 인정될까요? 돼요. 가족인 방문요양도 방문요양이라서 돼요. 그러면 가족인 방문요양 한번 이용하셨을 때 100만 원 받으시면서 복합제가 중에 하나가 인정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주야간부를 이용하시거나 방문 목욕 이용하시면은 합산해서 월에 200만 원 받는 플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도를 높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설계하셨을 때 남성분들이 6만 원, 여성분들 7만 원 나와요. 남성분들 생각보다 보험료 높네? 느껴지시나요? 남성분들 원래 제가 관련 설계하면은 이렇게까지 보험료 높게 나오는 사례가 많진 않아요. 근데 이 가족인 방문 요양만 남자가 보험료가 더 높아요. 훨씬 높아요. 제가 관련된 나머지 시니어 관련된 나머지 담보는 전부 여자가 다 높은데 딱 가족인 방문 요양만 남자가 보험료가 더 높습니다. 좀 슬퍼요. 남성분들은 아프시면 주변에 가족분들이 돌보시나 봐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아닌가 봐요. 이상하게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 보험료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험료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꼭 유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어떤 담보도 없다, 장기요양과 관련된 담보가 없다 하시면 복합재가 100만 원의 중증 시설, 난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부부 플랜으로 이제 많이 판매하고 있는 지사가 있어요. 이렇게 설계하셨을 때 부부 합산해서 할인이 들어가요. 각각 5%씩. 설계해 보시면은 10만 원이 좀 안 돼요. 그래서 60세 좀 넘어가셔야지, 한 62, 3세 정도 돼야지 10만 원 플랜으로 이렇게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 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렇게 복합재가랑 중증시설 함께 넣어서 설계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앞에 두 가지 내용들은 전부 다 장기 요양과 관련된 담보예요. 장기 요양과 관련된 담보들을 넣으면은 흥국생명에서는 이제 심사가 이제 뜨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간편이 아니에요. 2년 내에 치료 고지를 하셔야 돼요. 치료 고지가 건강체 기준입니다. 2년 치료 고지가. 일반 유병자처럼 입원 수술만 보는 게 아니라 7회 이상 통원 혹은 30일 이상의 투약까지 다 봐요. 그리고 기간과 관계없이 잡히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뇌 관련 질환 혹은 M17, M13 이런 무릎 관절증, 관절염 코드들은 이제 적부가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지금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지 아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나가서 확인하겠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절반은 투석하느라 누워 계시는 만성 신우신염, 만성 신부전증 환자분들 인수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인수가 그나마 더 쉽게 되는 담보가 바로 뇌만 보는 담보예요. 뇌만 보는 담보. 장기요양 관련된 담보가 아니라 뇌만 보는 담보는 관절염, 관절증, 적부 나갈 분들 그냥 통과됩니다. 그래서 뇌만 보는 담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시니어 특정질환 진단비고요. 치매랑 루게릭, 파킨슨, 노인성 질환 세 가지를 이제 보장을 해요. 그래서 한도는 2천까지 들어가는데 보통 1,000만 원만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은 2천 넣으실 분은 1,000만 원씩 두 개로 나눠서 하시는 게 나아요. 2천 넣으면은 장기 요양과 관련된 연계가 끼기 때문에 심사가 다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사 간편하게 하실 분들은 그냥 건강책 그냥 통과가 되실 분들은 2천 넣으셔도 상관없지만 연계 끼고, 통과가 안 될 분들은 1,000씩 나눠서 두 개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 당뇨는 괜찮나요? 당뇨요? 당뇨가 이 뇌만 보면은 좀 괜찮지만 장기 요양 쪽은 심사 좀 탑니다. 그래서 고령자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적부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고령자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고지혈증약, 고혈압, 60대는 그냥 62세, 3세 정도는 보통 적부 안 나가고요. 67세, 8세는 적부 나가는 확률이 높아요. 네. 그게 이제 무조건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라 치료 기간, 이 사람이 진단부터 총 이제 당뇨약을 몇 년 정도 복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보고 있고요. 만약에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면 당뇨 동반이냐 아니냐 이런 걸 다 고지합니다. 모든 보험사는 그 심사를 하나요? 모든 보험사요?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진 않죠. 그리고 매달 심사 기준이나 이런 게 바뀌기도 하고요. 저희도 지난달 말쯤에 예외 질환 185종을 추가로 인수하기로 바뀌고 이런 식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 알리르무나 고지사항은 모든 회사가 동일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이제 뇌만 보는, 보통 뇌만 이제 검사하는 담보가 바로 시니어 특정질환 진단비인데, 이게 치매 진단비로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치매 진단비 중에 가장 낮은 단계 보장하는 게 뭐죠? 가장 낮은 단계 치매 진단비 뭡니까? 보험회사 업계에 나와 있는 무슨 치매 진단비? 맞아요. 경도 치매 진단비. 그게 가장 낮은 단계로 구분합니다. 경도 치매 진단비가 CDR 점수 몇 점일까요? 아닙니다. 경도가 1입니다. 지금 업계에서 0.5점일 때 받을 수 있는 진단비가 없어요. 인지장애가 사실 이게 인지장애랑 인지등급이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인지등급은 나라에서 내려주는 거, 인지장애는 병원에서 받는 거예요. 근데 인지장애 진단비가 나와 있는 회사가 있나요? 저는 몰라서 혹시나 보시게 되면 꼭 제보해 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경도 치매 진단비가 CDR 1점이에요. 그보다 낮은 단계가 CDR 0.5 최경도입니다. 지금 최경도 치매일 때 진단비가 지급되는 회사가 없어요. 저희도 경도 치매 진단비 특약에서는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이 안 돼요. 근데 CDR 설명 좀 CDR은 이 사람 치매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CDR 점수 1점이면은 최근에 일에 대한 기억력이 감퇴했고 개인 관리에는 어느 정도 관심이 필요한 정도 단계라면은 최경도가 이제 경미한 건망증, 흔히 인지장애가 시작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보통 0.5점으로 받으세요. 근데 치매 코드는 나오시죠. 저희의 시니어 특정질환 진단비가 CDR 점수를 요구하지 않고
치매 코드만 받아오면 진단비가 나가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 가장 받기 쉬운 진단비가 치매 진단비가 저희의 시니어 특정질환 진단비입니다. 루게릭이랑 파킨슨까지 함께 보장이 돼요. 근데 각각은 아니고 1회지만 치매, 루게릭, 파킨슨 세 가지 노인성 질환을 보장을 하는데 이 중에 치매에 관해서 CDR 점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낮은 단계의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도 코드가 잡히면 결국은 저희는 진단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받기 쉬운 치매 진단비가 흥국생명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 좀 종합해보면 암 관련된 플랜 설명드렸어요. 암 관련된 플랜으로는 비급여 치료비 관련된 담보들 넣어서 설계해 주시면 좋다 설명드렸고, 저희 2대 관련된 진단비, 뇌어 진단비 업계에서 최저 수준의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2대 진단비 없으신 분들 저희 쪽으로 의뢰해 주시면 저렴하게 설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니어 관련된 담보들, 시니어는 저희 흥국생명의 주력 상품입니다. 시니어 쪽에 힘을 주고 있는 회사가 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회사 뭐 신한이나 동양이나 뭐 저희 뭐 라이나 뭐 이렇게 몇 개 회사가 생각나실 텐데, 저희는 항상 주력인 만큼, 주력 상품인 만큼 늘 업계 최저 수준의 보험료랑 높은 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그 설계를 해보실 때 저희 흥국생명도 꼭 함께 넣어서 의뢰를 주시면, 의뢰 넣고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흥국생명 7월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